코칭 리더십 5장 코칭 방식 협력 관계와 협동 협력 관계와 협동은 자신감과 자율적인 팀을 낳는다. 코칭에 필요한 기본 원칙부터 점검해 봅시다. 코칭 방식의 중요한 특징은 명령과 통제가 아니라 협력 관계와 협동입니다. 코칭은 동등한 두 사람 간의 대화입니다. 국제 코치 연맹은 코칭을 개인적, 직업적, 잠재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생각을 자극하는 창의적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코칭 사고방식은 이렇게 상호 의존의 문화를 즉시 창조합니다. 전통적 관리 방식이 의존의 문화를 만드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최소 작업으로 최대 효과를 신봉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조직을 직접 운영해 나가고 모든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협력 관계와 협동을 통해 직원들의 잠재 능력과 지혜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리더에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코칭 워크숍에 참가한 리더들은 어깨에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코칭의 정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능력, 창의력, 잠재 능력에 대한 믿음이 곧 코칭의 정신이며 코칭은 이러한 정신에 뿌리를 둔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리더는 직원들의 약점과 문제와 과거의 성과가 아닌 강점과 해결 방안과 미래의 성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코칭 리더십은 업무 관계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 연결될 것을 요구합니다. 일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코칭 리더십은 또한 리더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두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전문가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코칭은 신뢰, 믿음, 비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범 사례가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학습의 즐거움이 따르고 짜증나는 일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나 기회로 다시 설정되는 문화입니다. 코칭 관계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협력이 그것을 주도합니다. 성과 향상을 위한 코칭 공개 워크숍에 참가했던 CQX의 CEO 루크 데플렘은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개인적 관계가 매우 튼튼해지고 경영자들 간의 상호작용 방식이 바뀌었다. 이러한 것들이 파트너십과 협동의 코칭 사고방식을 세우고 유지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기 동기부여. 동기부여의 비결은 모든 기업 리더가 몹시 찾고 싶어하는 성배입니다. 대표적인 외부적 동기부여 수단인 당근과 채찍은 점점 더 효과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동기부여가 더 좋다는 것을 의심하는 리더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도록 강제한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자기 동기부여는 각 개인의 마음에 속한 문제라서 CEO들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들은 사람들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겁주기와 보상에 의존해 왔습니다. 두려움은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지만 창의력과 책임감을 억제시키죠. 노예제에는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습니다. 당근은 한동안 사람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도와주지만 사람들을 당나귀처럼 대하면 그들은 결국 당나귀와 같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우리는 당근을 씻어서 요리하기도 하고 더 큰 당근을 주기도 했으며 채찍이 없는 것처럼 채찍을 천으로 싸서 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다시 채찍을 꺼내 들었고 그러면 성과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의 제약과 승진기회의 감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에서 고용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당근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런 동기부여 방법이 실패하면 기본적으로 동기부여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성과를 내게 하려면 그들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코칭 사고방식을 채택한 리더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진정한 협동의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조직은 모든 직원이 충분한 능력이 있고 창의적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에는 내가 상사다라는 생각이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협동의 문화는 내가 상사다라는 생각이나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와 같은 사고방식과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높이뛰기 선수 딕 포스베리는 코치가 모범 사례를 따를 것을 고집하지 않은 덕분에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베리는 학교 다닐 때 머리가 먼저 발을 넘어가는 배면뛰기 방식으로 전통적인 스트래들 기법을 사용하는 선수들보다 더 높이 뛰었습니다. 그가 1968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10년도 되지 않아 가위뛰기는 낡은 기법이 되었고 대부분의 올림픽 높이뛰기 선수들이 포스베리 플롭이라는 배면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재 능력에 대한 믿음. 코치나 리더로서 업무의 효율성은 상당 부분 사람의 잠재 능력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최대의 능력을 이끌어낸다. 숨겨진 잠재 능력 같은 표현은 개인의 내부에 아직 깨어나지 않은 능력이 많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표출하도록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리더는 과거의 성과가 아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능력의 측면에서 직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 평가 체계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에도 리더들이 보기에도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 성과라는 상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교육 분야의 많은 실험에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이 실험들에서 교사들은 평균적인 학생 그룹이 장학금 후보자이거나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습니다.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그 학생들에게서 몇 개의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 이어진 시험에서 학생들의 성적은 늘 그들의 능력에 대한 교사의 잘못된 믿음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성과가 리더들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원들과 충분하게 협력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과거 성과가 아닌 그들의 잠재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신뢰의 문화 만들기. 리더가 직원들의 잠재 능력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인식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말로 알 수 있을까? 알고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지와 같은 말을 얼마나 자주 하고 또 얼마나 자주 듣나요? 예를 들면 프레드는 자신이 잠재 능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정한 능력 범위 안에서 일을 잘할 때에만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스스로를 껍질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의 상사 루스는 프레드에게 껍질 안에 갇힌 능력만큼의 업무만 맡길 것입니다. 그녀는 A 업무를 줄 것입니다. 프레드가 그 업무를 잘 해낼 것이라고 자신하고 실제로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 업무는 프레드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업무가 그의 능력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 업무를 프레드가 아니라 경력자 제인에게 준다면 일의 진행이 빠르고 서로 이해하기도 쉽겠지만 그녀는 프레드의 껍질을 강화하거나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 껍질은 더 두껍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프레드가 껍질 밖으로 과감하게 나오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루스는 그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B 업무를 맡기고 그가 성공하도록 지원하거나 코칭해야 합니다. 프레드에게 한계가 있다는 믿음을 거두고 그가 과거에 보여주었던 성과 이상을 해낼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감성지능과 신뢰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잠재 능력 측면에서 다른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잠재 능력 발휘를 방해하는 내부와 외부의 장애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음 활동의 3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읽은 후에 바로 답을 적어 봅시다. 활동: 무엇이 당신의 잠재 능력을 방해하는가? 1. 당신은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가요? 질문을 당신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퍼센테이지를 적어 보십시오. 2. 당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3. 당신이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는 내부의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직장에서 평균 몇 %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까요? 성과 향상을 위한 코칭 워크숍의 대표자들의 개별 응답은 한 자릿수에서 80%까지 다양하지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은 40%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에게 그 수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도 물었습니다. 가장 일관성 있는 응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훨씬 더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위기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가? 사람들이 직장 밖에서 아주 잘하는 것들이 있다. 그 나머지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는 내부와 외부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외부의 장애물로는 대체로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조직과 리더의 지배적 관리 방식, 격려와 기회의 부족, 회사의 규제적 구조와 관행. 일관되게 내면의 장애물로 꼽은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확신의 부족, 자기의심, 자신감 부족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내가 이 내면의 장애물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합니다. 자신감 부족이 사실로 여기면 그들은 진짜로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상식적 대응은 직원들이 자신감을 쌓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맞춤형 코칭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인이 관리 행동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될 때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인적, 심리적 성과 향상을 채택하는 게 아무리 간단해도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술적, 구조적 해결을 가지고 희망하고 거기에 돈을 씁니다. 코칭 사고방식. 성공적으로 코칭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잠재 능력에 대해 평소보다 훨씬 더 낙관적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낙관적인 척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은연중에 당신이 정말로 믿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감을 쌓게 하려면 그들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나 당신이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해 그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고 신나는 순간은 기술이 필요한 게임에서 부모를 처음 이겼을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어린 시절 부모가 가끔 게임에서 져주는 이유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그들을 따라잡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때 자랑스러워합니다. 리더도 팀원들이 그렇게 할 때 아주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당신은 팀의 성과가 향상됨으로써 그리고 그런 성과를 지켜보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것에 만족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들은 자신의 일, 권한, 신뢰성, 자신감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코칭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자신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감을 쌓으려면 성공의 경험을 쌓는 것 외에 성공이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일이 맡겨지고 허용되고 격려되고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설사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도 똑같이 대우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말이나 행동으로 깔보이거나 지시받거나 무시당하거나 비난받거나 위협받거나 폄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행하게도 일반적으로 리더십 행동은 그런 부정적 측면이 많으며
결국에는 직원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린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태도로 나타나며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엘버트 메라비언의 연구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사람들이 신체, 목소리, 표정, 움직임을 통해 주는 무의식적 메시지와 비교해 그 상대적 효과성을 밝혔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매우 단순화된 기초 통계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정과 태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메시지의 7%가 언어를 통해 전해진다. 메시지의 38%가 말하는 방식, 이를테면 목소리와 리듬을 통해 전해진다. 메시지의 55%가 표정을 통해 전해진다. 다음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사고방식을 탐구하고 경험해 보십시오. 활동. 다양한 사고방식을 경험해 보라. 3분 동안 아무에게 방해받지 않을 곳을 찾아보십시오. 당신과 규칙적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후에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을 차례로 가져보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각 사고방식에 가능한 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1. 나는 이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이 사람이 문제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이 사람이 배우는 과정에 있으며 능력이 있고 창의력이 풍부하고 잠재 능력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세 가지 서로 다른 사고방식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나요? 서로 다른 사고방식은 당신에게서 어떤 다른 기분이나 감정을 일으켰나요? 각각의 경우 그 사람의 잠재 능력에 대해 무엇을 믿었나요? 당신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당신은 매일 어떤 사고방식을 채택하나요? 거의 모든 개인적 상호작용은 감정과 태도를 수반하며 사람들은 리더의 말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정과 의미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신이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태생적인 회의주의적 또는 염세주의적 인생관을 의도적으로 긍정적 인생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먼저 당신은 색안경을 선택하듯이 사고방식을 선택하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세계를 한 가지 색깔의 색안경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색깔의 색안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왔다가 사라지는 색깔도 있고 영원히 머물러 있는 듯한 색깔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고 코칭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능력 있고 창의력이 풍부하고 잠재력이 가득하다는 사고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코칭 사고방식의 본질입니다. 그 사고방식은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게 하고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질 때 그들이 자신 있게 선택하고 성과와 성공에서 즐거움을 찾도록 코칭할 수 있습니다. 코칭의 기본 목표는 업무나 문제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리더가 이러한 원칙을 마음속에 새기고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관계 개선과 그에 따른 성과 향상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팀원들의 자신감을 어떻게 키워줄지 생각해 보십시오.